반갑습니다. 정종윤입니다. 저는 우리 FIS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회사에서나 본인들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AI를 해야 될지, 블록체인을 해야 될지, 빅데이터를 해야 될지, 메타버스를 해야 될지, RPA를 해야 될지, 과연 이걸 도입했을 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많았을 겁니다. 오늘 주제인 만큼 RPA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동화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RPA를 적용 후에 관리 효율성이나 그다음에 확장성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RPA를 적용해보자는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RPA 적용에 대해서 핵심 요소가 과연 무엇인가, 저해야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 과제를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풀고자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우리 FIS 소개와 마찬가지로 우리 FIS는 우리금융그룹의 IT 자회사로서 모든 계열사의 토탈 아웃소싱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FIS의 디지털 혁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금융그룹의 디지털 혁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주에서는 RPA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국내 최초로 인프라 자동화 적용을 적용했고 2021년도에는 업무 자동화에 대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RPA 적용을 올 연말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요소인 사용자에 대한 어려움과 애로사항, 핵심 요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진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RPA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프라 운영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처음엔 외주업체가 과제 관련된 개발과 실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과제와 ROI를 내기 위해서 또 수행할 역할을 인프라 담당자가 1인당 서버 100대 운영하고 있는데 또 다른 업무가 추가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새로운 과제와 새로운 효과를 낼 수 있는 RPA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결과를 토로했습니다. 그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고, 두 번째, 업무 자동화 적용을 할 때는 개발자가 직접 사용자 겸 개발자 형태로 직접 RPA를 개발하는 형태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지만 실제 개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려사항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확산이 일어나서 실제 개발에 대한 그 다음에 샘플에 대한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핵심은 RPA 시스템 게시판을 통해서 인프라 운영자와 개발자에 대해서 개발 가이드라든지 샘플을 등록하고 또한 스크립트 작성에 대한 공통 스크립트를 제공해서 개발자나 사용자가 쉽게 RPA를 적용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제공했다는 성공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해 보니 자 그러면 초기에 일부분 적용했지만 확장성이 있었고 많은 타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24365 체계 관리라든지 보안에 대한 강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RPA 룸을 구성해서 운용함으로써 이 두 가지를 해소했습니다. 다음은 RPA 구성 자체에 개발자가 과제 선정이나 업무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RPA 웹페이지를 별도로 구성해서 적용함으로써 개발자의 편리성을 추구했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은 업무 특성상 모든 전문가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룹 포털을 통해서 전문가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에 RPA 시스템을 적용 시에는 RPA 시스템에 대한 속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동화 운영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RPA를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단독 시스템 구축보다 40%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었고, 개별적인 RPA 적용 관리를 운영하는 걸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한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앙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통합관리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인프라 운영에 대한 자동화와 업무 자동화 운영 부분을 통합을 하게 됨으로써 좀 더 운영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서 자율적 과제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게 돼서 관리적 개선을 시행했습니다. 또 하나는 RPA 적용함으로써 자체 모니터링이 아니라 제3자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이중 관리가 할 수 있는 형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FIS가 운영해서 그런 어떤 이점을 혼자 누릴 게 아니라 그룹 계열사의 확산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체계가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듯이 RPA 적용 효과입니다. 인프라 부분과 업무 적용 부분에 대해서 실제 작업 시간 자체가 약 90% 이상의 효과를 보신 걸로 그림에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과제 선정이나 ROI를 높이기 위한 게 제일 중요한데, 저희들은 가장 효과가 높은 큰 세 가지 영역을 도출하게 됩니다. 자기 점검에 대한 부분과 배치 작업에 대한 점검, 그 다음에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점검을 실질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타스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자체를 베이직으로 우리 금융 계열사의 자동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는 4개의 계열사를 완료하고 2023년도에는 9개 이상 계열사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RPA 운영을 해본 결과 중요한 요소는 결국 과제 선정과 ROI를 높은 것을 찾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인프라 담당자와 사용자 겸 개발자가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과제를 선정하거나 ROI를 다시 산정한다는 게 또 다른 일과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FIS는 새로운 어떤 변화를 시도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터뷰를 하거나 개발 방법론을 채택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사용자 업무 부하 분석이나 사용자 행동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적용을 첫걸음을 내디뎌 보았습니다. 실제 적용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지 않아 그 결과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중요한 핵심 요인 자체는 운영자든 사용자든 개발자든 새로운 과제의 선정이나 ROI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해소하고 본인의 일에 대해서 충실히 할 수 있는 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획기전의 어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FIS는 시스템 고도화의 전략을 단 한마디로 미생에서 완성해 가는 첫 걸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RPA 도입에 대해서 걱정이나 우려나 두려워하십니까? 나의 가치와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로봇비스를 옆에 두시지 않겠습니까? 디지털 혁신은 지금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